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상암 콘서트 발표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심장이 쿵쾅대고 그야말로 완전 뒤집어진 제대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소식만으로도 안 그래도 신나는 마당에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소식까지 쏟아지니까 지금 언론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죠?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드디어 스타디움 입성했다. 내년 5월 콘서트 확정됐다. 또 한 번 임영웅이 대한민국을 뒤흔든다. 가수 임영웅 내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한다. K-팝의 성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다. 와우, 아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단독 콘서트라고 딱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특별히 앵콜 콘서트다, 아니다, 이러한 말을 이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 콘서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사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임영웅님은 이때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앵콜 콘서트가 아니라 단독 콘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단어를 보면, 자, 지금 현재 앵콜 콘서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앵콜 콘서트가 아니라 그냥 상암 단독 콘서트다라고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어디서 앵콜 콘서트라고 이게 소문이 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내년 5월 25일, 26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앵콜 콘서트라고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은데 명확하게는 단독 콘서트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냥 단독 콘서트라고 제가 볼 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콜 콘서트라고 지금 잘못 이야기가 왜 와전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앵콜 콘서트가 아니라 지금 단독 콘서트다. 그러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때 임영웅님의 소씨가 말했던 2집 앨범이 발매되는 게 아니냐. 2집 정규 앨범 발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미 예측을 해드렸죠. 임영웅님이 연초까지 콘서트를 하고 5월달, 그러니까 1집 정규 앨범이 나왔었던 5월달과 비슷한 시기에 아마 2집 정규 앨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앵콜콘이 아니라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단독 콘서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 2집 앨범 발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단독 콘서트가 꼭 전국 투어 콘서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임영웅님이 하고 있는 게 전국 투어 콘서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수들이 신곡 앨범이 나왔을 때 전국 투어 콘서트 많이 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울, 부산 특정 지역만 콘서트를 하고 앨범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입니다만 지금 단독 콘서트로 많은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5월달에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지금 하고 있는 콘서트의 앵콜 콘서트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단독 콘서트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아가선 그냥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2집 앨범 발매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전부 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 어디에도 앵콜 콘서트라는 기사는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단독 콘서트. 여기 하나 있네요. 앵콜 콘서트. 근데 제가 볼 때는 단독 콘서트이기 때문에 2집 앨범 발매의 가능성도 높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앵콜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1집 앨범 때도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가
한참 뒤에 겨울에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5월달에 앵콜콘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2집 앨범을 지금껏 준비해오고 있었다면,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사실 2집 앨범을 기대했는데 2집 앨범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달에 2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어떻죠?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더욱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는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임영웅님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요, FC 서울 홈구장이죠. 임영웅님 시축 행사를 했던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대 수용 인원은 6만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임영웅님은 2016년 8월 달에 데뷔한 이래 8년 만에 이곳에 입성하며 한층 막강해진 티켓 파워를 증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임영웅님은 어렵지 않게 전석 매진을 달성할 전망으로 이미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사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7개 지역 전국 투어를 전석 매진시킨 데에 이어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이틀 동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회당 18,000명, 총 3만 6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이 영향력은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데뷔 전부터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겨뒀던 임영웅님은 결국 상암벌에 입성을 하면서 자신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임영웅님은 체조경기장 공연에서 상암벌 공연 개최를 발표하면서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요 예고 영상을 자신도 처음 본 겁니다.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기절할 것 같아 집에 가야 하나 하다가 무대에 겨우 올라왔다.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다. 임영웅님마저도 너무나 가슴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임영웅이 주제 파악을 했구나 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임영웅님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죠. 무명 시절이던 2019년 공연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부산에서 400석 공연을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5년 정도 있다가는 4,000석에서 하려고요. 10년 있다가는 40,000석에서 하려고요. 그때 여러분 와주실 거죠?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가 바로 임영웅님의 요 CGV 영화관에서 열렸던 행사에서의 멘트입니다. 요거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멘트예요. 근데 딱 3년 지난 2019년도 때 했었던 이 당시의 발언이 딱 3년 지난 2022년에 이미 체조경기장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했고 드디어 내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석이 아니라 6만 6천석을 메울 수 있는, 와 진짜 제가 말하면서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요즘 소씨 임영웅님 영상 조회수 굉장히 처참합니다. 뭐 제가 워낙 다른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당연한 말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 소식을 제가 뭐 오늘 오전에도 올려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현실감이 너무나 없고 저는 이때 상암 콘서트 때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는 처참하게 피켓팅에 실패했지만 꼭 갈 수 있도록 피켓팅을 할 건데 사실 이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수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도 다 소울씨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티켓팅이 돼야 말이죠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200%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같이 모이는 그 장관을 우리가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티켓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임영웅님의 콘서트 역사를 쫙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첫 콘서트가 2018년도 7월 28일 날, 엔터식스 한양대점 지하 1층에서 열렸던 아주 소규모의 콘서트입니다. 이때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자리가 260석이었습니다. 와, 지금 우리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크기에서 임영웅님이 첫 콘서트를 열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영웅님이 열었던 콘서트가 바로 트로트의 신 부산에서 열린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또 런치 콘서트를 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과 서울에서 트로트의 신 앨범 발매 기념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서울 홍대에서는 300석, 서울 마리나에서는 700석, 두 번의 콘서트를 다 합해도 1000석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고 처음 한 첫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로, 뭐 다들 아시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5,000석, 그리고 앵콜 콘서트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5,000석,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공연을 우리 임영웅님이 쫙 해왔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15,000석이었는데 이제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6,000석을 메울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면, 제가 뭐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방탄소년단도, 빅뱅도, 싸이도 요 정도의 규모는 돼야 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연의 규모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공연장의 규모를 정리해놓은 도표인데, 요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제일 작은 곳이 LG 아트센터예요. 소형 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뭐 1000석대예요. 1000석대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중대형 홀로 3,800석 정도. 그리고 중형 체육관이 한 7,000석, 8,000석 정도 되고, 임영웅님이 첫 전국 투어 콘서트의 포문을 열었던 일산 틴텍스가 최대 10,000명, 잠실 실내 체육관이 11,000석,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15,000석으로 대형 체육관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만 공연을 해도 솔로 가수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공연을 소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자, 잠실 주경기장이 나오죠. 잠실 주경기장이 평균 69,000석 정도, 최대 10만 명을 수용하는데, 여기와 육박하는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66,800석. 물론 잠실 주경기장이 최대 인원을 수용하면 10만 명이 됩니다만, 콘서트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꽉 채울 수는 없어요. 평균 6만 석 정도를 채우는데, 거의 비슷한 동급의 규모를 채울 수 있는 경기장이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다. 여기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기사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임영웅님의 요번 경기장, 지금 보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18,000명의 관객도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여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한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원한 K-POP 가수, 해외 유명 아티스트가 정말 많았지만 쉽게 일성하지 못했다. 절대 아무나 공연할 수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공연을 했느냐? 제가 뭐 빅뱅 다 얘기했지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바로 가수 싸이입니다. 가수 싸이면 방탄소년단 이전에 국내 최고의 K-POP 1세대 스타입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호령할 때 공연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 당시 때 대규모 콘서트라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싸이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웠다. 물론 싸이는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공사 일정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가수 싸이가 있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 임영웅님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이도 보면 이 좌측석
2층석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빅뱅도 했었고 가수 싸이도 했었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와 제가 볼 때는 더 큰 차이를 우리 아티스트가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2층석 자리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층석까지 싹 다 찰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실제로 임영웅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 시축을 하러 갔을 때 5만 석이 넘는 자리가 꽉 찼고 2층석까지 대부분 자리를 꽉 채웠지 않습니까? 아니 축구 경기장에 축구 시합에 시축 나가는데도 그 정도로 2층석까지 채웠는데 이 가수 싸이의 자리처럼 이 자리가 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도 남지 않고 꽉 찰 거다. 물론 이 뒤쪽은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모르죠. 요번 임영웅님의 360도 무대라면 여기 전면에만 설치하는 무대 때문에 이 뒤쪽은 죽는 자석이 되지만 만약 중앙에서 요번처럼 삼각형 형태로 여기 공중에다가 임영웅님의 초대형 스크린을 3면으로 달고서 무대를 한다면 여기까지 다 채울 수 있죠. 그러면 66,000석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수 싸이가 자신의 이 콘서트 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흠뻑쇼, 가수로서는 최고의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수 싸이가 자신의 흠뻑쇼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공연을 할 때 내 관객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의 흠뻑쇼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근데 뭐 흠뻑쇼가 뭐 사실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뭐 그 이야기를 떠나서 가수로서는 정말 관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 가수로서 최고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자신의 이 콘서트에 이 영상이 디즈니 플러스, 임영웅님의 TV OTT에서 방영된 것처럼 디즈니에서 OTT를 통해 방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싸이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작년 9개 도시에서 35만 명의 관객들을 유치했고 10년 만에 관객들이 잘 자라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콘서트, 흠뻑쇼가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해요. 월드컵을 보면서 많은 인파가 한 가지 색의 옷을 입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뭉클한 일인지를 느꼈다. 나도 저런 공연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해가 지날수록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커져 이제는 자부할 만한 여름 공연의 브랜드가 된 것 같다. 나에게는 가수로서 최고의 의미다라고 말했던 이 가수 싸이의 인터뷰 속에 흠뻑쇼와 공연장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 어떻죠? 그곳에서 물을 뿌리는 흠뻑쇼도 없이 오로지 노래로 채우는 게스트 한 명 없는, 싸이는 또 유명 게스트가 나오는 걸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유명 게스트 한 명 없는 공연으로 전국에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오히려 더 저는 굉장한 브랜드로서 공연계에 확고하게 1등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싸이의 인터뷰를 보면 임영웅님이 왜 감격스럽고 눈물을 쏟았고 자부심을 느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임영웅님이 서울 공연 3일차 마지막 날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얼굴에 땀이 정말 철철 흘러내리고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는 임영웅님의 모습. 이 모습에 정말 많은 비밀이 있고요. 이 모습에 현장에 있는 또 집안에 계셨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자, 임영웅님의 3일차 콘서트에 담긴 어마무시한 이야기들 바로 한번 소시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입니다. 야, 이거 뭐 워낙 빅 이벤트가 지금 여러 개가 터져버려서
제가 도대체 영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달해드려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다. 특히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예전 콘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좀 비밀화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번에도 스포일러를 최대한 자제하고 콘서트 현장에 있는 많은 무대, 뭐 불법으로 유포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 그냥 검색만 해봐도 각종 블로그에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콘서트에도 전국에서 이제 뭐 대구, 대전, 부산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콘서트의 모습들이 정말 다양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와우, 이 와중에 정말 와우 할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제가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지막 콘서트 날 영수중에도 영웅시대 분들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워한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던 영수증 문구, 이번 가을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재밌었던 건 이제 서울 콘서트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웅님 퇴근하실게요 라면서 알바가 이렇게 모시고 나갔다. 하루 종일 열일하신 영웅님은 이렇게 번쩍 안아서, 영웅님 2는 누워서, 영웅님 3은 엎혀서, 영웅님 4는 너무 힘들었는지 두 명이 같이 퇴근시켜드렸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의 등신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마 콘서트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어리고 젊은 이 현장 요원분들이 이렇게 임영웅님의 등신대를 들고 퇴근을 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웅님의 등신대는 이렇게 안아서 눕혀서 가고, 또 이번엔 두 명이서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현장에 계신 아르바이트생들, 요원분들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를 닮아서일까요? 정말 친절하고 너무나 착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등신대를 하나 옮기는 것에서도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옮기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자,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재미있는 콘서트. 근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형님이 진짜 큰 목소리로 잘생겼다 라고 외쳐서 임영웅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크지만 제가 좀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들으셨나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조금 소리를 크게 해서. 들으셨죠? 남성분이 노래를 이제 딱 시작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형님이 잘생겼다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재미있는 현장의 모습들까지 정말 많았다고 하고,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연들이 소개가 됐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임영웅님이 이제 콘서트가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막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이 막 여러 노래를 신청했나봐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서, 제가 또 어제 불렀던 노래는 한 번은 다시 들려드려야 안 서운하시겠죠? 라면서 노래를 또 들려주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터졌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 저번 주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사연이 화제가 되던데 저도 읽으면서 재밌고 기대가 되는데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40년 차. 1984년 어느 날 나의 첫 번째 오빠는 사랑을 연필로 쓰세요를 불러줬고, 나의 두 번째 오빠는 오빠 하다가 이제는 애들 아빠가 된 지금의 남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빠는 우리 영웅시대가 모두 사랑하는 우리의 우주. TV에서 영웅님이 나오면 어이 자네 오빠 나오네 라고 우리 남편이 말하곤 합니다. 누나의 오빠, 엄마의 오빠, 멋있으면 오빠잖아요.
멋있고 멋있는 우리 영웅 오빠님. 나이 40대에 정말 멋진 오빠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쭉 멋있게 영웅시대들의 오빠로 남아주시길 바래요. 중년의 영웅시대가 라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셔서 임영웅님이 반가운 마음에 오늘 이분 오셨죠?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는구나 라면서 인사를 또 나눴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팬분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영웅시대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각종 이벤트와 행동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불러일으키는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사가 나오죠? 이런 기사가 나오죠? 진짜 영웅이다. 온라인에서 난리난 임영웅 콘서트 후기. 모두 감동받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진짜 감동이다 라면서 자, 댓글을 작성한 한 A씨는요. 임영웅이 공연 중에 2층을 쭉 한 바퀴 돌 때가 있었다. 근데 제 앞에 휠체어석이 있었는데 임영웅이 휠체어석 뒤쪽으로 쭉 돌더라. 근데 이렇게 돌기 직전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우르르 오길래 가드들인가 경호원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임영웅이 지나가는 때에 맞춰서 그 휠체어를 전부 다 임영웅님 쪽으로 돌려주더라. 그거 보고 진짜 감동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쭉 옆을 지나갈 때 휠체어석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장 요원들이 와서 휠체어를 직접 돌려가지고 다 영웅님이 보이게끔 맞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정말 평생 팬 하겠다.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감동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팬 사랑이다. 너무 감동이다. 소속사랑 가수가 이런 걸 챙길 수 있다니. 와, 진짜 영웅이다. 누가 생각했든 진짜로 세심하다. 콘서트 후기 중에 이런 건 나는 처음 본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거 팬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작년에도 임영웅은 휠체어석 쪽으로 꼭 가서 손잡아주고 인사를 했다. 임영웅 팬으로서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다라고 댓글도 남기게 된 겁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후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했습니다. 임영웅 팬들 판이다. 콘서트에 부모님 모셔드리러 갔다가 울컥했다. 쭉 내려보니까 최근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임영웅 콘서트가 특히나 너무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장 밖에 대기 공간이 크게 만들어져 있었고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소녀처럼 엄마가 현장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 팬들을 향한 정말 배려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어서 그 고마운 마음에 내가 다 임영웅 씨 팬이 될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엇보다도 공연 퀄리티 완성도가 대단했다라고 하는데요. 15,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을 360도 무대로서 돈값 제대로 하는 팬서비스가 있는 공연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더욱더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후기와 현장의 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광판 잘 보이시죠? 개미처럼 너무 작아 보이지 않죠? 라고 하니까 현장에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예! 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시원하게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큰 사랑 시원하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정말 남다르구나. 영웅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대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번에 대전 콘서트 티켓팅 잘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우성을 막 칩니다. 망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임영웅님이 웃으면서 망했어요? 망해버렸나요?
그래도 성공하신 분 이랬더니 손을 쫙 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으시네. 다음에 이분들 얼굴 기억해놨다가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티켓팅이 다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씩 걷어서 땅을 좀 사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막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호남평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근데 땅을 사놔도 제가 아직 그 정도 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막 아니에요 라고 막 소리치는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10,000명 정도 오시면 어떡하죠? 라고 했다가 사실 전 많이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계시기만 한다면 전 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6회 공연에 360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못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좀 더 주제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와우! 엄청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님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임영웅 내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게 기사로 엄청 올라왔습니다. 왜냐? 임영웅님의 이번 서울 공연 3일차 마지막 날에 VCR 하나가 쫙 공개가 돼요. VCR 하나가 쫙 공개가 되면서 어떤 모습이 등장을 했느냐? 그야말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모습이 촥 나오면서 우리 모두를 감격을 시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지만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게 얼마나 큰 장소입니까? 임영웅님이 시축 행사를 했으니 아마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곳에서 임영웅님이 드디어 앵콜 콘서트를 확정 지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격의 모습을 쏟아내었다. 그야말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사 내용을 좀 읽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5일날 열렸던 I'm Hero 투어 콘서트에서 공연 마지막 부분 꿈만 같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다. 5월 25일에서 26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소식을 임영웅님이 전달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과 한번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임영웅님이 직접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 규모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보다 한 단계 큰 규모의 공연장이고요.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가수 싸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영웅님이 이곳에서 앵콜 콘서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임영웅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시다시피 여기 시축 행사 때 5만 명이 넘는 숫자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길 최대한 개방하면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말 역대급 최대 규모의 영웅시대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거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너무 가슴 뛰고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엄청난 것을 발표하면서 임영웅님이 굉장히 좀 눈물을 흘리고 감동과 감격을 했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스스로가 가슴 벅찼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요건 뭐 콘서트 스포일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임영웅님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나도 울고 팬들도 울고 모두가 눈물을 펑펑 쏟은 그야말로 마지막 콘서트장이었고 특히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 발표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싸이에 이어서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 너무나 가슴 설레이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상태인데 저도 너무나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멘트를 했는지 또 얼마나 깜짝 놀란 영상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요때 보면 임영웅님이 요 계단 위에 있잖아요. 여기 탁 올라와가지고 또 여기 위에서 손 들고 춤춰주고 사실 2주 연속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가수에겐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도 퇴근할 때도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달해주는 가수가 바로 우리 가수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